안녕하십니까, 엑스텐입니다. 5일 동안의 긴 연휴,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잘 푹 쉬셨는지요? 미국 시장은 계속 이번 주에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오늘 시황 좀 보겠고요. 그 다음에 연초기 때문에 항상 의문을 가지는 마켓 타이밍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장이 관망세였습니다. 시작할 때는 장이 한 1% 넘게까지 밀렸다가요. 그 다음에 또 금방 반등을 해서 결국은 약간은 플러스에서 끝났는데요. 어제 보시면은 그로스하고 코어 주식들이 올랐고, 그 다음에 밸류 주식들이 좀 빠졌습니다. 즉, 이제는 다시 한번 기술주 쪽으로, 성장주 쪽으로 전해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뉴스가 좀 잡히는 게 있는데요. 약간의 리스크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특히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출기관들이 금리 인하와 현금 흐름 개선을 기대하면서 만기를 연장해 줬던데, 이른바 이게 extend and pretend죠. 만기 연장 및 모른 척하기였는데 더 이상 이런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는 상황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수백억 달러 규모의 대출 상환 요구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또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좀 드러나는데요. 1월 상업용 모기지 담보대출 사무실 대출 연체율이 12.34%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2000년 집계 이후에 최고치로 치솟았다고 하는 건데요. 이는 단순한 위기를 넘어서 더 이상 위기를 가장할 수 없는 디폴트가 급증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줘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재 시장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또 사인이 나왔는데요. 제너럴밀스는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했으며 이로 인해서 주가가 7%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지속과 정부 지원금 축소로 인해서 중상층 및 저소득층 가계가 심각한 재정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식품 산업에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체중 감량 약물의 확산입니다. 제너럴밀스 CEO 제프 해프닝은 소비자들이 더 적은 양과 영양소 밀도가 높은 제품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비만 치료제의 확산이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서요, 이제 식품 소비 패턴 자체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M&A 시장에도 또 중요한 게 좀 포착됐죠.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와 파라마운트 간의 인수합병 논의가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미디어 산업 재편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번 협상에 좀 흥미로운 조건들이 붙었죠. 파라마운트 측은 워너의 협상 참여 조건으로 주당 인수가를 기존 $30에서 $31불로 상향을 제안을 했고요. 이는 워너가 선호하는 또 다른 잠재적 인수 후보인 넷플릭스와의 경쟁 구도를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대 워너의 입찰 경쟁 가능성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소식에 시장은 즉각 반응을 했는데요. 파라마운트 주가는 4.9% 급등하면서 랠리를 주도했고, 워너브라더스 2.7%, 넷플릭스 0.2%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은 이번 협상 소식에 대해 피인수 대상인 파라마운트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소식이 접해졌는데요. AI를 위한 동력에 대한 좀 소식입니다. AI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모든 엔진이 동원되고 있다. 즉 이건 뭐냐면 파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하늘을 날던 제트 엔진이 데이터 센터로 내려오고 있다, 이런 좀 기사가 실렸습니다. 자, 보시면 구체적으로 FTA 에비에이션과 같은 기업들이 보잉 747 등에 사용되는 제트 엔진을 개조해서요, 데이터 센터 전력을 공급하는 용으로 판매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연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80%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제트 엔진이 AI 연산을 지탱하는 새로운 심장이 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러한 항공기 엔진 파생형 가스터빈이 전력산업의 새로운 표준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산업을 이끄는 게 뭐냐면은 가스터빈 하면 예전에도 한번 제가 분석해 드렸는데요. 버너바, 지멘스 에너지, 미쓰비시 중공업 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세 기업이 또 이거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제트 엔진을 모델로 한 전력 터빈이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시장의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실적 발표 측면에서는 리오틴토, 무디스, 카바나, 도어대시의 실적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경제지표로는 지연 발표됐던 11월 및 12월 주택 착공 건수 데이터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경기 흐름을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까지의 소식이었고요. 우리가 항상 노력하고 있는 마켓 타이밍, 즉 오르기 바로 직전에 사려는 노력, 혹은 사자마자 올라야 한다는 바람. 이러한 고민 때문에 우리는 늘 시장의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할지 고민들 많이 하시죠. 하지만 오늘 저는 시장의 소음을 차단하고 가장 무식해 보이지만 가장 확실한 승리를 거두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밥이라고 하고요. 프로필을 보면 1970년 22살의 사회 초년생이었던 밥은 저축에는 능숙했지만 주식시장이 붕괴될까봐 늘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하는 걸 망설였습니다.
밥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역사상 가장 불운한 타이밍에만 주식을 샀다는 것이죠. 오직 시장이 최고점일 때만 매수 버튼을 눌렀던 남자입니다. 자, 밥의 투자 기록을 한번 보시면 정말 처참합니다. 1972년도에 6,000불 매수했고 1987년도에 46,000불 매수했고 1999년도 꼭지칠 때 68,000불, 2007년에 64,000불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투자 격언에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요. 밥은 정확히 칼날이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만 시장의 손을 뻗은 셈입니다. 그리고 칼과 함께 추락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생을 고점에서만 매수를 한 밥, 43년 뒤인 2013년 은퇴할 때 빈털터리가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의 총 자산은 원금 18만 4천 달러였는데 이게 은퇴 시점에 무려 110만 달러까지 성장을 합니다. 우리 돈으로 15억 원이 훌쩍 넘는 돈이 생겼었죠. 수익 배수는 약 6배 정도 됐고요. 역사상 최악의 타이밍만 골랐던 그가 어떻게 백만장자가 됐을까요? 비결은 딱 하나였습니다. 절대 팔지 않는다. 1972년에 넣은 돈은 41년 동안 복리로 불어났습니다. 첫 2년 동안 자산이 반토막이 났는데도요. 남은 39년 동안은 시장이 회복하고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밥은 타이밍은 틀렸습니다. 꼭지만 잡았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장에 머무는 타임, 시간은 맞췄던 것입니다. 밥의 사례를 좀 더 객관적으로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명의 투자자를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불운한 밥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 반면에 또 신의 타이밍을 가진 루시가 있었다고 치겠고요. 기계적으로 매달 투자하는 수잔도 있었다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만 들고 관망하는 데이브가 있었다고 쳐보겠습니다. 자, 먼저 누구나 꿈꾸는 투자자입니다. 루시죠. 그녀는 운이 진짜 없던 밥과는 정반대로 모든 폭락장의 최저점, 즉 바닥에서만 매수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신의 영역이었죠. 결과는 150만 달러를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40만 불을 투자해서요. 물론 훌륭한 결과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러면 수잔입니다. 그녀는 타이밍을 재지 않고 소득이 생길 때마다 기계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결과는 130만 달러. 놀랍지 않으십니까? 예측 없이 꾸준히 일정 부분을 계속해서 투자한 것만으로도 신의 영역인 루시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그래프를 주목해 보십시오. 신의 타이밍인 루시가 150만 불, 기계적인 수단이 130만 불, 최악의 타이밍도 가진 밥도 1.1 밀리언을 만들었습니다. 이들 사이의 격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루시와 밥의 차이는 부자와 더 부자의 차이일 뿐입니다. 다 부자가 된 거죠. 즉 나쁜 타이밍에 투자하는 대가는 생각보다 치명적이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한 사람은 따로 있었죠. 바로 데이브입니다. 시장이 너무 비싸, 폭락하면 사야지 라며 현금만 들고 기다리던 결과는 그의 자산은 고작 40만 달러에 머물렀습니다. 밥 자산의 3분의 1 수준이며 인플레이션을 겨우 방어한 정도입니다. 우리는 밥이 되지 않으려다 데이브가 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즉 비싼 가격에 사면 안 돼, 좀 더 기다려야 돼 하면서 결국은 투자를 못하는 데이브로 전락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회비용의 공포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타이밍을 잡으려는 루시가 되려고 노력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부분은 타이밍을 재다 투자를 못하는 데이브가 되어버립니다.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타이밍에라도 투자하는 것이 아예 투자를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분석 결과에 의하면요, 기다리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난 20년간 S&P 500을 계속 투자를 하고 있었다면 연평균 11.8%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소나기 피하다가 무지개까지 놓치는 우를 범한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의 수익은 아주 짧은 기간에 집중돼 있다고 합니다. 20년 중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단 열흘을 주식을 안 가지고 있었다 하고 가정을 하게 되면 11.8%였던 수익이 9%로 떨어집니다. 즉 20년 동안에 10일 동안 투자를 안 한 겁니다. 가장 수익이 많이 났던 날을요. 그리고 만약에요, 쭉 20년 동안 수익이 가장 좋았던 50일 동안 투자를 안 했다, 50일을 놓쳤다 하게 되면 수익률이 뚝 떨어져서 연평균 2.4%로 급락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예금 이자 수준이 되어버리는 셈이죠. 그리고 시장 소유의 99%는 전체 기간 중 단 1%의 구간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이 결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재밌는 사실은 최악의 날과 최악의 날은 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JP모건의 분석에 따르면 최고의 수익이 났던 거래일 10일 중 6일은요. 최악의 폭락이 있은 2주 안에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즉 2008년처럼 하락장에서 공포를 느껴서 매도를 했다고 그러면 바로 이달을 가장 많이 올랐던 수익의 날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룸메이트 이론입니다. 즉 가장 많이 빠진 날이 찾아오면 곧바로 가장 많이 오른 날도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정답은 여러분 다 아시죠? 통계적으로 목돈을 한 번에 투자하는 거치식, 즉 계속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논리가 가장 맞다. 하지만 분할 투자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분할 투자를 하면 승률은 많이 떨어집니다. 거치식보다는 통계적으로는 분할 투자가 훨씬 수익률이 못한 환경에 처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시장은 하락하는 날보다 상승하는 날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한 번에 투자하고 밤잠을 설치느니 분할 매수를 해서 조금 더 수익이 들라더라도 나는 편하게 투자하고 싶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효용성 있는 투자 전략입니다. 즉 많은 수익을 내려면은 그만큼 마음고생을 해야 되는데 그럴 바야 나는 그냥 DCA로 매달 조금씩 n분의 1로 투자할 거야. 이런 것도 굉장히 좋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DCA를 너무 오랜 기간 하시면 안 됩니다.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로 나눠서는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행동 강령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자동화된 무관심이 필요합니다. 뉴스를 꺼야 되고요. 계좌 비밀번호를 아예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고 내일 떨어지면 더 사고 올라도 또 사고 결국은 주식은 모아서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다시 밥의 얘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밥의 무기는 지능이 아니라 고집이었습니다. 뚝심이었습니다. 그는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87년 블랙 먼데이, 2008년의 금융위기를 온몸으로 버텨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어는 여러분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죠. 위험해 주식을 팔아야 돼. 더 나쁜 시장이 와. 하지만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재설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목표는 신의 여경인 루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이브가 되어서도 안 되십니다. 즉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다치는 사람은 무서워서 중간에 뛰어내리는 사람이 다치지 아무리 무서워도 끝까지 그 롤러코스터를 타고 오는 사람은 결국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 사면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랜 시간을 지나면은 올라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빠지는 거에 두려워서 주식을 안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결국은 데이브가 안 되시려면 뭘 해야 되느냐? 밥이 되시더라도 그 고점에만 사는 분이 되시더라도 결국은 주식은 쥐고 주식을 믿으면서 가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자리를 지키십시오. 즉 주식을 사십시오. 믿는 주식을 사십시오. 시장은 흔들릴 것입니다. 공포는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든다면 결국 승리하는 것은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최악의 투자자 밥을 보십시오. 암만 고점에 잡았어도 결국은 큰 돈을 벌었습니다. 절대로 현금을 선호하는 데이브가 되시면 안 됩니다. 주식을 꼭 사십시오.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요. 사실은 저도 이제 초창기에는 주식을 가지고 손실 보는 게 굉장히 두렵고 아깝기도 하고 내가 잘못했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주식은 시간이 가면 성장을 하는 거고 주가는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좋은 주식을 사야 된다 하는 쪽으로 귀결이 쥐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주식을 찾아서 좋은 주식을 투자하는 마음으로 올해 시장을 한번 접해보시죠. 자, 그러면 저희가 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그런 좋은 주식을 고르는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